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전시회 CES 2022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특히 틀을 깬 도전이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자회사가 만든 자동차, IT 기업이 만든 식품 등 완전히 다른 영역에 대한 도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CES가 현지 시간으로 7일,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에 개막을 했으니까 네. 벌써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 CES의 좀 의미부터 짚어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CES 하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컨슈머 일렉트릭 쇼, 그러니까는 국제 가전 박람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 2016년도부터 이 CES를 주도하는 CTA라고 하는 어떤 그룹에서는 자신들을 어떤 그 일렉트릭 쇼가 아니라 그냥 CES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네. 어떤 의미냐면 그 CES라고 하는 약자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전 중심의 쇼였다고 하면 한 2016년도부터는 이제 C가 마치 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동차 관련 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에는 CT, 그러니까 도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E가 원래 일렉트릭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경험의 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최근의 CES, 특히나 올해의 CES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전을 넘어서 도시나 자동차나 여러 가지에 있는 숨어있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CES에서 나오는 기조의 연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ES가 컨슈머 일렉트릭 쇼이기 때문에 예. 이 고객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변화를 보면 CES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올해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IoT에서 IoT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IoT에서 IoT, 이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IoT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죠. 근데 이번에 이제 최근 이제 향후 10년을 이끌 IoT에 대해서는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하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의 사물 인터넷은 단순히 기기들을 합쳐서, 그러니까 기기들에 있는 센서들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의 그 사물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가 들어간 것은 즉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품 자체가 똑똑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일 쉬운 예로 들면 냉장고가 과거에는 우리가 음식을 그냥 꺼내 먹고 그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냉장고에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스스로 고장이 이제 얼마 있으면 고장 나겠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 고객, 이 제품사에게 얘기를 해서 자동으로 AS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똑똑해지고요. 또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제가 항상 우유를 먹는데 우유통이 비었다라고 하면 이제 스스로 우유를 주문해주는 순간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 이 CES가 가지는 어떤 그 변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는 사물 인터넷이었다면은 네. 이제는 뭐 사물 지능, 네, 사물 지능. 인공지능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것들이 융복합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산업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도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기조연설자 중에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반카 트럼프인데요. 그런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네, 뭐 이제 실제로 뭐 SNS나 이런 데서 해시태그와 함께 뭐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네. 왜 이반카 여사가 왜 왔느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좀 재밌는 거는 CES라고 하는 쇼 자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기조 연설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합니다. 예. 근데 고심을 하는 것 중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중 하나가 성비를 어느 정도 그래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IT 쇼다 보니까 계속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중심의 어떤 여성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이제 기조연설자로 많이 이제 세웠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AMD의 뭐 대표가 이제 같이 나온다든지. 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을 세우면서 또 그 안에서 어떠한 그 정책을 홍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다가 이반카 트럼프 여사를 뭐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술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지 않다 보니 이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일종의 역풍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AMD의 리사수 대표 정도가 네. 아니면 여성 IT CEO 중에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있나 싶기는 그렇죠. 합니다.
네, 기업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뭐 CES에서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는 거야. 뭐 그렇게 대단히 새로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됐습니다만 네.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CES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중국 하면은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빨리 베낀다.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강했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 CES에 우리가 폴더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중국의 그때 이제 스타트업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로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폴더블 폰을 처음으로 이제 그 CES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저도 이제 가서 봤었는데 약간 조약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실용화가 될까, 상용화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올해는 그 스마트폰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 플렉서블, 그러니까 휘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다른 데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휘는 그 디스플레이를 원통에다가 이렇게 뚝 말아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뭐 실제로 이렇게 휘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혹은 자동차에 보면 자동차 뭐 팔걸이나 이런 대시보드 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액정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아직은 떨어져 있는 기능을 CES에서 일단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화제를 모은 다음에 사람들을 그 다음에 모으는. 그래서 이 로열이라고 하는 회사는 작년에는 이제 상당히 작은 스타트업관 쪽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거의 메인 부스에 네.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술의 혁신 포인트들을 좀 빠르게 가져가서 약간 조약한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술력 혹은 자신들의 홍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을 어떻게 그 강조시키는 이러한 전략들이 최근에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기업들은 그 다음 버전을 계속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발 혹은 반발 앞서 있는 그 어떤 행보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중국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또 이 쇼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또 우리나라의 제품들 역시도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었던 뭐 삼성의 볼리가나 이런 것들의 좀 네. 의미 자체가 단순히 제품 하나가 아니라 제품이 다른 제품을 컨트롤하는 그러니까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이 반응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국내 기업들도 같이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격해오는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기업이 바로 애플인데요. 이번에 애플이 CES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벌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애플이 CES에 참가를 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한 발 걸쳤다?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렇다고 제품을 막 내고 이런 건 아니고 연설을 한 것이죠, 연설을. 근데 그 연설의 내용이 이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애플은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이 애플 밖으로 하나도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작년 CES에서는요, 애플이 직접 이제 그 뭐 발표를 하지도 않았지만 들어가는 부스, 메인 부스 앞쪽에다가 큰 광고를 하나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애플에서 있었던 일은 애플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속담을 이제 차용한 것인데 라스베가스 네. 속담에 베가스에서 있었던 일은 베가스에서만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라스베가스가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향락의 도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소위 말하는 불륜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스캔들도 있었어요.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기는 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속담이 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베가스에 묻어두고 다른 데 가면 이제 전혀 없던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걸 차용해서 이제 애플에서 애플 아이폰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이폰에서만 있다라고 이제 그런 광고를 한 것이죠.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뭐 이거는 애플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프라이버시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일종의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킨 건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는 직접 프라이버시 얘기를 한 거니까 메시지의 어떠한 연결성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의 제일 핵심이 결국 보안이라는 거죠. 실제 이제 삼성전자의 기조연설에서 보면 마지막 쪽에 이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보안의 가치는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데이터를 외부에 놓더라도 이제 연결하는 중요한 데이터만 있지 고객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라는 등의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4차 산업혁명 혹은 인공지능 시대에 되면은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핵심이 계속 중요성이 있다 보니 제품을 내놓지 않고도 마케팅에서 제일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를 애플에서 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행보가 과거의 구글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구글 역시도 CES에 참여했던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발을 이제 들여놨는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만약에
애플이 아이폰 5G, 그러니까 아이폰의 어떤 5G 모델 내거나 혹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면 CES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부스를 내고 차린다거나. 참가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예측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 아까 이제 CES의 C가 몇 년 전부터 자동차의 카가 되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도 참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현대차는 그 날아다니는 개인용 비행체를 뭐 그 부스 한가운데에다가 굉장히 그렇죠. 크게 전시를 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항공업계가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또 보니까 델타 항공이 CES에 와가지고 무슨 신지 기술을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를 내놔야 되는데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가 아니라 뭐 나르는 비행기를 내놓는다거나 혹은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시 컨셉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먹거리를 넘어서는 거죠. 또 그렇다면 그럼 자동차 업체가 아닌 데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봤을 때 소니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있게 자동차를 내놨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쇼들의 어떤 형태 그리고 제품들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새로운 먹거리들을 또 기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소니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뭐 저런 어떤 자율주행 차를 내긴 했지만 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소니가 직접 만든 것보다는 다양한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만든 거긴 해요. 어쨌든 소니가 어떤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게 중요했고요. 또 현대차 역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존의 자동차가 아닌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행사, 그러니까 항공사들 역시도 새로운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델타 항공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술연설과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나는 곳에 이제 데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델타 항공의 기술들이 다양한 게 있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요소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쨌든 CES 쇼에 참가했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평행 기술을 선보인 것도 중요하지만 평행 기술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안정성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공사가 테크 기업으로 변신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과 IT가 합쳐지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IT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맞춤형 여행 기술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이걸 들으시면 일반 그 비행기를 많이 타시는 분 제일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델타에서 그래서 이제 향후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비스 자체를 사람들에게 기쁘게 주면서 그 안에서 기술을 이제 합치겠다라는 게 델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항공사가 결국에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집중을 더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CES에는 음식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전시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과거에는 이제 계속 이제 쇼의 형태가 계속 달라지는데 작년에 혁신상을 탄 회사 중에 하나가 임파시블 푸드라고 하는 회사예요.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대체육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햄버거인데 그 햄버거가 소고기 패티가 아니라 콩고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콩고기가 단순히 뭐 건강을 위해서 이런 콩이 아니라 정말 먹어보면 소고기처럼 똑같은 맛이 나거나 그 안에 육즙도 나옵니다. 피처럼.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이게 콩고기가 아니면 그냥 소고기가 느낄 정도고 그 이후에 뭐 요즘에 이 어떤 패티를 활용해서 미국의 패스트푸드점들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돼지고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육 돼지고기죠. 그래서 소세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짜 계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계란을 이제 달걀을 이제 이제 인공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소스 뿌리듯이 이런 달걀을 뿌리면 달걀의 맛을 느끼는 이런 것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느냐 그리고 이게 쇼에 왜 나오느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단순히 그러한 것이 나왔다가 아니라 그 과거부터 우리가 고기를 많이 소비하면 결국 그것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소가 뭐 여러 가지 풀을 먹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뭐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는데 결국 대체육을 소고기랑 똑같은 수준 혹은 돼지고기랑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맛을 줄 수 있다면 그만큼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 CES 쇼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CES 쇼의 작년부터의 또 한 가지 중점적인 요소가 리질리언트,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거나 지속 가능한 우리의 지구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환경 오염의 요소가 되는 먹거리들도 네. 이 IT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푸드테크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 기사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